자, 3학년 역사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 선생님이 정리는 해주지만 워낙 많은 분량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요. 흐름만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자세한 살 같은 경우는 A4로 정리한 거 있죠? A4 역사에 학습지 정리한 거 참고하면은 아마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 관련해서 흐름 위주로 좀 파악을 하고 여기에 살은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돼 있는 거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출발해 볼게요. 자, 일제강점기는 수업됐지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단통치기, 문화통치기, 민족말살통치기, 혹은 1기, 2기, 3기 이렇게도 불러요. 기준이 되는 게 3.1운동인데 옆에서 자세히 볼 거고, 자, 1기의 특징이에요. 조선총독부를 건립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복궁 바로 앞에 놓여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날일자 형식으로 이런 건물로 우리 경복궁을 뒤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거 나중에 누가 파악하냐면 뒤에 배우겠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으로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 때 버르장머리를 고쳐넣겠어 해가지고 폭파시켜 버립니다. 이 조선총독부 뚜껑돌 그거는 지금 독립기념관에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이 총독 있죠? 총독이 우리나라를 통치합니다. 군인들만 왔었어요. 이 일본 총독은 조선 총독은 일왕, 그러니까 천황 이외에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조선에서는 거의 천황과 같은 힘을 누렸던 총독이고 군인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끝날 때까지 다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헌병 경찰 통치가 실시됩니다. 헌병이란 말은 영어로 MP예요, MP. 밀리터리 폴리스. 우리 보통 일반 사회에서 어떤 치안은 우리 보통 경찰이 담당하잖아요. 근데 요 당시에는 총칼을 들고 있는 군인 경찰들이 치안을 담당했었어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죠. 그래서 즉결 처분, 그 자리에서 처벌할 수 있었어요. 재판 없이. 그리고 태형. 이 태형이 끔찍한 건데 원래 갑오개혁 때 사라졌었는데 일본 석기들이 이것을 부활시켜요. 그래서 조선인들만 태형을 가할 수 있었어. 우리 조선 사람들 이렇게 묶어놓고 곤장이라고 그러죠. 보통 엉덩이 까가지고 때리는 건데 이게 엄청 고통스럽다고 해요. 더 치욕스러운 거 선생님 책 읽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대. 소존매. 어감이 좀 그렇죠. 선생님 혹시나 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나 검색해봤더니 실제로 소존매라고 했었대요. 선생님 옛날에 읽은 책이라서 혹시나 파악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소 있잖아. 소 불알 있죠. 이 불알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박달나무 같이 단단한 나무에다가 씌워가지고 물을 묻혀서 말리면은 그렇게 탄력 있고 단단하다 그러죠. 거기에다 금속 같은 거 박아가지고 맨살을 막 내려치는데 살점 뜯겨나가고 엄청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이것을 태형이라고 합니다. 태형. 그래서 태형 나오면은 10년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기본적인 자유가 없었고 이때 공무원들이나 교사들한테 제복과 칼을 차도록 시켰대요. 야, 교사가 칼 차고 있어 봐봐. 졸고 있어 봐봐. 그냥 찍찍 해가지고 바로 칼집 날라오는 거예요. 이 당시 때 학생들 보면은 눈빛이 살아있어. 졸면은 바로 그냥 칼집 날라올 수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던 시대가 10년대. 단어만 딱 봐도 공포스럽죠? 우리 민족을 막 찍어 누른 거야.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돼? 꿈틀하잖아. 그래서 꿈틀한 사건이 3.1운동. 그래서 일본이 깜짝 놀래요. 조선민족, 조선징들 이 새끼들 보니까 저항을 하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문화통치예요. 목적은 문화적으로 통치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켜서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둘로 쪼개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도록 하는 거였는데 성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야, 지금까지는 군인이 무관이 총독이었는데 문관, 군인이 아닌 사람들도 총독으로 임명해주겠다라고 했지만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경찰제 해주겠다. 헌병경찰이 아니라 보통경찰 해주겠다. 맞아요. 해줬어요. 하지만 그 장비나 이런 같은 수적으로 물량으로 공세를 합니다. 장비 늘리고 인원수 늘리고 더 꼼꼼하게 옥죄 와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교육기를 확대해 주겠대. 근데 주로 초등이나 기술교육 위주로 하고 어떤 고등교육, 수준 높은 교육은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따 배우겠지만 우리 민족이 이때 이 분위기를 틈타서 대학교를 만들자라는 우리 민족의 대학교를 만들자는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안 되겠거든. 우리 민족들이 돈을 모아서 대학교를 만들 것 같거든. 그럼 머리가 커지고 대들거든. 그래서 일본이 야야야 우리가 만들어줄게 해서 만들어준 게 경성제국대학교예요. 경성제국대학. 현재 무슨 대학교냐면 이것이 서울대학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로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학교는 일본이 우리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준 것의 연장이 지금 서울대학교입니다. 정통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신문을 허용해주겠다고 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동아일보, 조선일보인데 수시로 감시하고 체크하고 찢어버리고 나중에는 요 시기 때는 아예 없애버려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192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지방행정에 정치 참여시키겠다고 했지만 주로 친일파들 위주로 극소수만 이렇게 참여를 시켰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없애려고 했어요. 도대체 일본이 무슨 전쟁했냐면 만주를 쳐들어가요. 만주사변. 또 중국을 쳐들어가요.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일대에서 전쟁을 하는데 태평양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런 미친듯이 전쟁을 10년 넘도록 해요. 나이 바이러스도 미쳤나봐. 감기나. 선생님 지금 주말 일요일인데 지금 시간이 7시가 다 돼가요. 선생님 아까 2학년 영상 찍고 3학년 영상까지 찍으려니까 지금 체력적으로 좀 부대껴. 그러니까 지금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약간 면역력이 떨어졌는가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 좀 힘을 내서 시험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미친 듯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 민족성이 살아있으면 총뿌리를 연합국에 써야 되는데 일본에 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성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민족 말살통치. 우리 민족의 뇌를 딱 빼가지고 일본이 뇌를 딱 삽입한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목적은 황국신민화, 황제나라, 일본이거든. 일본의 신화 만드는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 민족성을 없애고 일본의 신화 만드는 정책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황국신민서사 암송, 교과서에 사진 나오죠. 배에다 딱 대고 나는 대일본 황제의 신화된 백성이다. 암송을 시킵니다. 세뇌교육 시키는 거지. 그리고 신사참배, 궁성요배, 우리말 역사, 글 금지시켰고 창씨개명, 박종민이 아니라 미나모토 스메끼리, 미나모토 요토미, 야마떼 이런 식으로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성씨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문 없앴고 내선일체나 일선동대론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A4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고 경제적으로 볼게요.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을 했어요. 10년대. 그래서 처음에 땅을 빼앗으려고 했고 산미증식 계획으로 쌀을 빼앗으려고 했고 30년대 이후에는 국가의 총동원령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신고하지 않은 땅, 소유가 불분명한 땅을 뺏어가지고 누굴 주냐면 동척 하나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 동척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헐값으로 사들여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계기를 됐고 이 동척에도 폭탄 던진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따 보게 될 나석주 의사죠. 그리고 산미증식 계획 중요해요. 말 그대로 산미, 산, 생산, 미, 쌀, 증식, 플러스 시키겠다. 쌀 생산을 플러스 시켜서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더 평상시보다 더 생산해가지고 일본으로 그 증가된 부분만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거 개구라예요. 왜 그러냐면 쌀이 더 늘어나긴 했어.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늘어나요. 근데 가져가는 거는 계획된 만큼 더 가져가. 다 가져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원래 일본의 계획은 원래 우리가 이 정도 쌀을 생산했으면 이 정도 플러스 시켜서 가져가겠다는 거였거든. 근데 쌀이 늘어나긴 했지만 요거밖에 안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계획된 요거만큼 더 가져가요. 우리 민족은 요만큼 쌀이 더 빼앗기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런 부분을 만주 같은 데서 잡곡 같은 거 들어오게 되는데 요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잡곡을 먹게 되는 피해도 있게 되고 쌀을 더 생산하려면 비료라든지 어떤 투자 비용이 더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조선 농민들한테 떠넘긴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산미증식 계획은 좀 자세히 그 영향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하는 요 시기에는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사람, 물건. 사람은 지원병, 징병, 징용, 특히 일본군 위안부 들어봤죠? 소녀상, 수요 집회. 이건 A4 영상이 있으니까 생략.
그리고 공출은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쌀도 뺏어갔고 금속도 뺏어갔고 가축 같은 경우도 뺏어갔어요. 그럼 쌀을 뺏어가면 우리 민족은 뭐 먹어? 그래서 일부는 배급 나눠줬어요. 그래서 여기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은 쌀 같은 거 배급도 안 해줬대. 교육도 안 시켜줬고. 그래서 한용운 선생님인가 알죠? 독립운동가 그런 분들은 창씨개명 끝까지 거절해요. 그래서 배급도 못 받고 자식들이 교육도 못 받고. 그래서 몇몇 뜻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창씨개명 거절하면서 자식들이 굶어 죽거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런 불이익을 감수했었죠. 그래서 이쪽은 시험 문제 시기 구별하는 거 무지 잘 나옵니다. 꼭 정리해 두기 바래요. 자, 1기랑 2기를 나누는 기준이 3.1운동이라고 했어요. 3.1운동. 배경은 첫 번째가 일본의 무단 통치로 우리 민족을 막 짓누르잖아. 그리고 이때 때마침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을 발표해요. 일본에 있던 우리 유학생들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었던 미국 대통령 윌슨이었나요?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미국 대통령이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해서 국제적으로 자기 나라 민족의 일은 자기 나라들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또 여기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사회주의 혁명이. 그래서 약한 나라, 우리나라 같이 약한 나라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 우리 민족이 여기서도 독립선언을 해요. 그리고 여기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사람을 파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배경은 우리 국내에서 고종 황제가 죽습니다. 황제가 죽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보려고 서울로 몰리거든. 그걸 이용해서 만세운동을 준비를 했죠. 민족대표 33인가 학생들이 준비했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배경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일본에서 28 독립선언, 만주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선언을 했었고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약한 나라를 지원해주겠다는 분위기, 그리고 국내 고종 황제의 죽음,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의 민족 대표가 파견됐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3.1운동이 시작이 되었죠. 자, S는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대도시, 도시, 농촌, 해외로까지 파급이 됩니다. 3.1운동은 폭력이 사용됐을까요? 네, 이 농촌에서 폭력이 사용되었어요. 10년대, 19년이니까 10년이 되나? 무단으로 찍어 누르죠. 우리 토지 빼앗아가죠. 불만이 쌓인 농민들이 농촌에서 만세 부르면서 또 찍어 누릅니다. 참고로 우리 보령에서도 주산 중고등학교 주소 이름이 만세운동길이에요. 왜 만세운동길인지는 선생님 앞선 영상에서 소개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이철원이라는 학생이 우리 보통 교과서에 유관순만 소개되는데 우리 주산 출신의 이철원이라는 학생이 서울에서 공부하다 내려와가지고 주산에 주렴산이라고 있거든. 사람들 거 위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횃불을 밝히고 징을 치고 꽹가리를 치면서 거기다가 혈서를 써요. 그리고 대한독립선언을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끌려가게 되는데 우리 보령 지역도 우리 충남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던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일본이 이거 가만히 놔두지 않죠. 대표적인 학살이 화성 제암리 학살 유명하고 이 영양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일본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우리 민족이 저항했잖아.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로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민족이 하나 돼서 저항했었던 그런 민족운동이라는 의의도 있고 근데 아쉬운 점이 하루는 서천, 하루는 보령, 하루는 청양 이 만세운동이 따로따로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체계적이지 못했어.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체계적으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줬어요. 인도라든지 중국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어요. 특히 인도의 지도자 중에 네루라는 민족운동가가 있어요. 이 네루가 자기 딸한테 쓴 편지가 있거든. 이렇게 써 있어. 사랑하는 나의 딸아, 저기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일본 새끼들이 지배를 하는데 거기에 저항하면서 만세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졌다. 바로 3.1운동이다. 딸아, 쩔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딸한테 3.1운동 대단하다고 한 편지가 지금 남아있어요. 영향을 줬다라는 거지. 이 부분은 생각. 자, 그래서 여기에 중심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중심이 된 운동이 우리 일제강점기 때 크게 3번 있습니다.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요 3가지가 있어요. 표로 구별해 보면은 자, 3.1운동은 전국까지 퍼졌고 60은 서울, 광주는 전국.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규모가 가장 컸었던 제2의 3.1운동이라 불릴 정도로 규모가 전국적이었어요. 그래서 광주 사람들은 5.18과 더불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자부심이 있어요. 자, 배경은 3.1운동 배경 여러 개 있었죠. 그 중에서 고종의 죽음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죽음이에요. 우리 마지막 황제이자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역시 고종 때 죽음을 기억을 더듬어서 또 만세 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좌익과 우익이 같이 준비해요. 그러면서 이 둘이 원래 사이가 안 좋거든. 이 사이 안 좋은 애들이 손을 잡은 계기가 돼요. 그래서 신간회라고 하는 좌익과 우익의 손잡은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지원을 줬다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먼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계기는 기차에서 한국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이 맞짱 뜹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기차였나 봐요. 근데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있어. 여기 이쁜 여학생이 우리 조선 여학생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이야. 나중에 사진 보세요. 얼굴 이뻐요. 그리고 여기 일본은 후쿠다. 근데 후쿠다라는 애가 이 박기옥 댕기머리에 있었거든. 후쿠다가 이 박기옥을 희롱하는 거야. 아, 얼굴 좀 짜는데, 아, 이쁜데 놀아줘 바나나 하나 줄게 이러면서 막 희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기옥 짜증나잖아. 야, 너는 학생이 돼가지고 왜 깝쳐? 이런단 말이야. 근데 하필이면 이 박기옥이 머리를 땡기고 후쿠다가 괴롭히는데 이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박기옥의 사촌 남동생이요. 박준채라는 애가 있었어. 그 준채가 보니까 자기 누나를 사촌 누나지만 후쿠다 요 일본 원숭이가 괴롭힌단 말이오. 그래서 박준채가 뭐라 그러냐면 후쿠다 불러요. Come here, come here, hey, monkey, come here 해가지고 어이 어디 사람을 놀리고 그러는가 해가지고 학생이 돼가지고 점잖지 못했게 왜 우리 누나를 희롱하고 괴롭히는가 하니까 후쿠다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쪼센징 새끼가 이런 말을 내뱉어요. 쪼센징은 우리가 쪽파리 뭐 짱깨 이런 식으로 다른 민족을 비하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조선 민족을 비하하는 게 조센징인데 쪼센징 새끼 하는 순간 박준채 눈이 막 돌아가면서 머리가 막 확 곤두서면서 슈퍼 투사인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손빵이 빵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후쿠다가 뻥 맞고 날아가 버려요. 약간 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준채의 선빵을 계기로 후쿠다랑 수많은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집단으로 패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얘가 희롱한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조센이란 말에 준채가 날려버리죠. 아우 아주 좋았어. 아 이러면 안 되죠. 있었던 그대로만 얘기해 줄게요. 조사할 거 아니야. 조사를 하는데 편파적으로 조선인 학생들한테 죄를 상당수 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누가? 신간회가 지원을 해줘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대규모 균중계 대회도 준비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간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요 일이 불거지면서 광주에 있던 수많은 학교들이 동맹휴학하고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이 돼요. 동맹휴학하고 거로로 뛰쳐나오고 일본의 식민교육, 일본의 식민지배에 막 저항하고 이것이 3.1운동 이후에 전국 규모의 학생 중심의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광주하면 꼭 기억해줘야 돼요. 그래서 11월 3일 달력 있으면 보세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학생의 날이에요. 학생의 날. 옛날에는 학생의 날이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그래서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는 날 중에 하나가 11월 3일.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민주주의 현대사 배울 텐데 항상 중심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학생 중심 운동, 3.1운동 중에 영향 중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3.1운동 했지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필요하구나.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수없이 많이 생겨. 근데 규모가 컸던 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서 합쳐진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위치는 상하이로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외국인들이 많어. 그래서 외교 활동하기에 아주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승만이 뽑히죠. 또 왜 이승만이 됐냐면 이승만이 미국에서 활약하면서 외교 활동하기에 아주 유리한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이기도 하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미국을 잘 아는 친밀피파야. 그래서 외교 활동하기 유리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연통제 교통국,
특히 교통국은 돈줄이야. 야, 정부가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독립자금. 그래서 독립자금이 교통국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연통제는 비밀 행정망이에요. 그래서 정보도 얻고 하는 부분인데, 특히 독립자금이 교통국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A4 영상을 확인하세요. 시간이 계속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이 연통제랑 교통국이 일본에 의해서 금방 발각이 돼요. 국내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본 집요하게 잘 찾잖아. 이게 드러나면서 돈줄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위기에 빠집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이승만이가 이상한 얘기를 해.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 썼어요. 미국 대통령 각하, 우리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빼가지고 미국 중심으로 통치해 주십시오. 일명 위임 통치안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일본 대신에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신채호 들어봤어요? 신채호? 신채호 선생님이 개거품 물어요. 이런 개새끼 해가지고 막, 이승만, 야야 이 새끼야, 너는 옛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너는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었어 개새끼야 하면서 이승만 욕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막 급풍분해. 이완용 친일파 알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요 이승만 이 새끼는 없는 나라마저도 팔아먹었다, 미국한테 팔아넘기려고 그랬다 하면서 끝내 이승만은 잘려요. 대통령 자리에서 잘리고, 이 외교 중심으로 가려는데 외교도 효과 없고 돈줄도 끊기게 되고, 그래서 위기에 빠져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라는 것을 열어요. 독립운동가들 다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회의를 해. 근데 지들끼리 또 싸워. 다 뛰쳐나가요. 씨발 하고 다 뛰쳐나가. 그리고 누구만 남냐면 김구 선생님만 남아요. 유력한 사람 중에서는. 다 뛰쳐나가고 이제 임시정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돈줄 끊겼지, 외교도 안 되지. 심지어는 김구 선생님이 먹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집에 하루는 여기 하루는 여기 막 거지처럼 돌아다녀요. 김구 선생님 안 되겠거든. 맨날 밥 먹어도 막 김 가지고 먹는단 말이야. 김 구워가지고 막 대천김이 최고죠. 그래서 이름 김구예요. 김 구워 먹었다. 김구. 돈이 없어서. 그럴 정도로 이때 침체에 빠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맨날 김만 먹을 순 없어. 이렇게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 구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합니다. 폭탄 던지는 조직인데 우리의 윤봉길, 이봉창 들어봤죠? 그들이 활약을 합니다. 왜?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 근데 김구의 요 계획이, 의도가 성공을 합니다. 대박이야. 그래서 임시정부가 활력을 막 띄기 시작해요. 그 부분은, 요 부분 설명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의열단체라고 선생님이 이름 붙였는데,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폭탄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폭탄을 들고 일본 요인을 암살하거나 일본의 식민통치기구에 폭탄을 던지는 아주 멋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막 간담이 서늘할 테러리스트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멋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XX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짜증나요. 짜증나. 짜증나네. 춤 한번. 요새 제로투 춤이라고 있더라고. 아까 2학년 애들 영상에서는 선생님 잠깐 쳐줬는데, 지금 보니까 운동장에 축구하는 애들이 있네. 지금 7시인데도 아직 화내요. 제로투 춤이라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봤거든. 옷 입은 여자분이 막 추는데, 선생님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한 20분은 본 것 같아. 중독성 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골반을 이렇게 막 돌리는데 단순해. 되게 그냥 제로투 뭔지 몰랐는데 단순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골반 이렇게 흔드는데 선생님은 줌바 추지면은 뭐 쉬운 것 같아요. 자, 보기 흉하다. 넘어가자. 자, 의열단체.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시험은 잘 나옵니다. 한인애국단, 의열단. 먼저 의열단부터 소개해 줄게요. 김원봉 들어봤나요? 독립운동가 넘버원이 우리 김구잖아. 근데 솔직히 일제강점기 때 현상금이 제일 높았던 사람은 김원봉이에요. 최고. 역대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했던, 뉴스에 자주 나온 사람이죠. 김원봉이 조직을 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 아까 기억나요?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개고품문. 신채호가 이 의열단의 행동강령을 적어줘요. 야, 민중이 직접 폭력 써야 돼 씨발 해가지고 얘네들은 다 폭탄 던져요. 김익상, 나석주, 김지석, 김상호, 박재혁 각각 어디에 폭탄 던졌는지는 A4 영상을 확인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확실한 거는
김원봉이든 신채호든 씨발 폭탄 던져버려 씨발. 폭탄 던지는 단체. 확 화끈해. 자, 김구. 김구는 이 두 사람 기억해줘야 돼. 이봉창, 윤봉길, 일명 봉봉 트리오. 우리 역사에 봉자 들어가면은 멋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 봉 들어가네. 김원봉. 뒤에 보면 김두봉도 있어요. 양세봉도 있어요. 봐봐. 원봉, 투봉, 쓰리봉 다 있어. 봉봉봉, 이봉창, 윤봉길. 얘네들은 폭탄 던지고 항상 음료수 못 먹는지 알아요? 항상 봉봉 먹는다 그래. 봉봉. 쌕쌕 친구 봉봉. 봉봉이라고 이게 과일 음료 있어요. 너무 옛날 음료인가? 지금도 나올 텐데. 자, 이봉창. 이봉장은 김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은 의료원 단체에 폭탄 던진다면서 지금까지 뭐 한 거요? 나한테 폭탄을 주시오. 제일 동포야.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이랑한테 폭탄 던지겠다. 그래서 폭탄을 준비해가지고 이 폭탄 준비되는 과정도 선생님 영상이 있어요. 선생님 아래 링크 달아줄게요. 이랑이 마차 타고 가는데 거기다가 이봉창이 폭탄을 던져. 근데 이제 김구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 저는 세상의 즐거움이란 즐거움은 다 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즐거움 다 누렸고 제가 이랑한테 폭탄 던져서 제가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최고의 쾌락은 이랑을 죽이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각색하면 이런 이야기야. 즐거움을 다 맛봤으니까 나는 폭탄 던지고 죽겠다. 그래서 폭탄을 쥐어주고 실제 이랑이 마차 타고 가는데 폭탄 던져요. 근데 아쉽게도 이랑을 죽이지 못해. 마차만 약간 파손이 됐어. 근데 이거를 요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쉽게도 명중시키지 못했다. 명중시켰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명중시키지 못했다. 아쉽다는 표현을 써요. 아쉽다는. 그러니까 일본 새끼들 열받았어. 뭐? 씨발 우리 이랑 못 죽인 게 아쉽다고? 이런 새끼들 해가지고 상하이를 쳐들어갑니다. 이것을 상하이 사변이라 불러요. 물론 중국 쳐들어갈 계획이 있었지. 근데 이걸 직접적인 건수로 해가지고 상하이를 쳐들어가요. 성공했을까? 성공했어요. 상하이를 일본이 차지해. 그래서 여기에 단상 쌓아놓고 여기 막 현수 막 해놓고 여기 뭐 LED 판 해가지고 막 축하식 열고 있어. 축하할 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본이 상하이를 차지한 걸 축하하고 있어. 그리고 때마침 천장절 들어봤어요? 천장절? 일본 천황의 생일이야. 일본 천황의 생일에다가 상하이를 차지한 기념 성공했잖아. 신나가지고 막 춤추고 다녀. 이때 나왔던 노래가 상하이 트위스트.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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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생 처음 그녀를 만났고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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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어떤 사람들은 막 바나나 까먹기도 하고 여의봉 늘렸다 줄였다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 여기에 유유히 폭탄을 들고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겠어? 윤봉길이에요. 윤봉길이 폭탄을 준비하고 김구하고 세팅이 돼 있죠. 김구가 윤봉길한테 폭탄을 주면서 차를 타고 가는 김구가 윤봉길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지하에서 봅시다. 그러니까 윤봉길이 뭐라 그래? 시계를 바꾸잖아. 저한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시계 졸라 비싼 거니까 당신 싸구려 바꿉시다 해가지고 이 바꾼 시계가 좀 저기 있잖아. 윤봉길 기념관 충남 예산에. 그래서 시계를 바꾸고 김구 선생님이 지하에서 봅시다. 윤봉길 지하에서 봅시다 하고 쭉 가가지고 도시락 폭탄으로 착각하는데 물병 폭탄이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 여기서 막 상하이 트위스트 추고 막 바나나 먹으면서 근둔 타고 다니면서 막 여의봉 막 휘두르고 있을 때 물병 폭탄 딱 들고 와가지고 새끼들 빡 던져버려요 폭탄을. 그래서 뻥 대박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작이 나요. 이때 어떤 아주 높은 관리가 있는데 다리를 하나 잃어버려. 그래서 평생을 가짜 다리 끼고 다니고 이거 찍고 다니고. 근데 얘가 어디 나오냐면 영화 암살 알아요? 암살 마지막 장면에 나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미국 군함에 얘가 목발 짚고 올라가. 항복 사인 대표로 하러 가려고. 암살 마지막 장면 나오고 이 사람 실제로 윤봉길한테 다리를 잃어버린 이 사람이 목발 짚고 메가더 장군 앞에 가가지고 항복 사인 하게 됩니다. 대표로. 이 사람 후손과 결혼한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기업
5대에 들어갈걸? 5대에 들어가는 대기업, L로 시작하는 대기업이 윤봉길한테 다리를 잃어버린 이 사람이 후손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아주 친한 반은 일본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이 윤봉길과 아주 밀접한 연이 있다라는 유력한 설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윤봉길이 폭탄을 던져서 천장절과 상하이 사변을 축하하고 있는 일본 애들한테 폭탄을 선물로 날립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래서 윤봉길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윤봉길은 끝내 어떻게 되냐면 일본 애들 무릎 꿇으라고 그러는데 안 꿇어. 그러니까 강제로 무릎을 꿇치고 손을 딱 묶어버리고 눈을 가리고 총으로 빵 쏴가지고 흰색 두건이 있는데 딱 맞고 여기 피가 흥건해지고 머리를 팍 숙이는 이 사진이 검색해봐도 되고 선생님이 A4 영상에 올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매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걸 간신히 찾아오는데 눈물 나. 윤봉길 우리 충남 출신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30분이면 간 곳에 태어났는데 집을 나서면 이런 말을 했었다고 그러죠. 사나이는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을 나서면서 죽을 각오로 나간 거야. 참고로 윤봉길의 손녀가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윤봉길. 근데 이 윤봉길 사건이 끼친 영향이 있어요. 이때 중국은 두 부류가 있어. 국민당이 있고 공산당이 있거든. 근데 국민당이 이때 힘이 셌는데 국민당이 이끌던 사람이 장제스예요. 공산당이 이끌던 사람이 모택동이고. 들어봤죠? 근데 이때는 얘가 힘이 셌어. 그래서 장제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상하이에 폭탄, 상하이 훈코공원에 폭탄 던진 애가 누구래? 근데 윤봉길이라는데요. 야, 어떤 애야? 얘 임시정부 소속인데 이 김구가 만든 한인애국단 소속이래요. 얘 혼자 이런 일을 한 거야? 네. 판타스틱한데, 판타스틱을 연발합니다. 판타스틱한데, 멋있는데? 이런 말을 하죠.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단 한 명의 조선인 청년이 해놨구나. 쩌는데?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단 한 명의 청년이 해놨다. 라고 하면서, 판타스틱한데, 내뱉어요. 막. 토하고 난리가 나. 하도 기뻐가지고. 대단하다고. 최고! 그러면서 임시정부에 지원을 막 해줍니다. 군대도 대주고, 우리 독립군 학교도 입학시켜주고, 무기도 대주고. 근데 문제는 이 장제스의 지원도 받지만은 일본이 괘씸하잖아. 일본이 임시정부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버리고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하고 충칭으로 쫓겨납니다. 이동하게 돼요. 근데 이 와중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중국, 국민당의 도움을 받게 돼요. 구체적으로는 장제스가 도와줘요. 이걸 마련해준 사람이 누구다? 윤봉길이다. 윤봉길을 이렇게 시킨 사람은 김구, 한인애국단. 그래서 한인애국단 취지가 활력을 넣어주는 거였는데 실제로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받으면서 충칭까지 가게 돼요. 지원을 막 받죠. 무기, 돈,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돼요. 충칭에 가서 당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정치 부분도 개편을 해요. 정치적으로는 원래 대통령제였었잖아. 이승만. 여기서는 주석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누가 주석이 돼요? 김구 선생님이 주석으로 취임을 하고, 우리가 김구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주석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이 주석제에 취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은 한국 독립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선생님이 약간 고등학교 수준 정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군대는 시험에 나와요. 여기서 군대를 제대로 만드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한국광복군이에요. 이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한국광복군. 여기 있죠?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이 아까 윤봉길 사건을 계기로 이동해가지고 충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막 판타스를 외쳤더니 손이 막 쥐가 와가지고 힘들어요. 자,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현대사도 해야 되는데 큰일 이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장제스가 이때 힘이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패망하잖아. 중국에서 일본 애들이 다 쫓겨난단 말이야. 중국은 누가 차지하냐면 장제스가 아니에요. 모택동이 힘을 키워가지고 둘이 맞짱 뜹니다. 이걸 국공내전이라 불러. 국민당, 공산당 내전. 누가 이겼을까요? 참고로 장제스는 미국이 지원해주고 미국이 돈, 무기 다 대줘. 같은
민주주의, 민족주의 국가거든. 근데 모택동은 사회주의 국가야. 공산당. 가난해. 얘네가 믿을 건 농민들이야. 그래서 모택동은 농민들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농민들의 마음을 살려고. 농민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중국을 차지할 수 있다고 봤어. 얘네 무기도 많고 군대도 많고 하지만은 약간 거만한 면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모택동은 겸손하게 농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농민들의 마음을 한자로 두 글자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농심, 농심. 그래서 모택동 막 청라 마을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아저씨들 모여보세요 해가지고 너구리 한 마리 끓여주고 막 안성탕면 끓여주고 이러면서 시작된 것이 농심, 농심.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 그래서 중국을 누가 차지하느냐? 모택동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중국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피한 장제스는 아래로 쫓겨나서 어디? 대만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대만이 파란 중국이라 하는 이유가 장제스를 비롯한 중국 본토 애들이 내려와서 만든 게 대만이에요. 이쪽은 이제 빨간색 중국, 모택동이 차지했죠. 농심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는 안 나와. 상식으로 시험에 낼까? 내가 출제 안 하지. 자, 농심. 자, 이쪽이 이제 그쪽 이야기예요. 이쪽이 사회주의 계열이고 이쪽이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사회주의 계열은 좌익이라고도 해요. 들어봤죠? 민족주의계는 우익이라고 해요. 여기서 색깔로 해줄게요. 우익, 민족주의계. 우리 파랭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사회주의계를 보통 우리 빨갱이라고 표현하잖아. 나쁜 표현이에요. 하지만 우리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빨갱이, 파랭이, 사회주의계, 민족주의계. 그 계기는 3.1운동 때부터예요. 3.1운동 이후에 러시아에서 시작된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로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져요. 근데 민족주의계가 또 쪼개져. 일본과 타협하는 친일파들이 있고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계가 있고. 이해되죠? 얘는 친일파들이에요. 얘는 타협하지 않는, 일본 애들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이 타협계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일본의 지배는 숙명이야, 받아들여. 오히려 일본과 협조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힘을 좀 받아와서 우리가 자치 스스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야. 근데 비타협계는, 야, 꺼져 새끼들아, 변절자 새끼들, 기회주의자들 해가지고 얘네 둘이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사회주의계랑 비타협계랑 서로 손을 잡습니다. 빨갱이랑 약간 일본을 싫어하는 비타협계 민족주의랑 손을 잡아요. 그래서 탄생하는 것이 민족유일당 운동이에요. 민족을 하나로 합시다. 대표적인 단체 이미 배웠어요. 신간회. 그래서 신간회 하면은 좌우가 손잡은 가장 대표적인 단체고 시험에 100%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 내가 진서 아들 할지도 몰라요. 그 말은 선생님이 100%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00%면 무조건 나오는 건데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이 좀 이상하죠? 진서 아들이 되느냐 출제가 되느냐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그래서 신간회 말고도 많이 있어요. A4 정리한 거 보면은 그 사례들 몇 개 써놨어요. 그래서 신간회 좌우 합작이라고도 하고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이 민족주의계에서는 이런 운동들을 했어요. 우리 민족의 기업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삼성, LG 이런 거.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은 야, 애플 썩은 사과 먹지 말고 우리 갤럭시, LG폰 쓰자. 우리 물건 사 쓰자. 근데 옛날에는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었었거든. 자스가리고 망가드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자스가 띠르르 해가지고 사진이 나오면은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거 반대로 썼어. 자스가리우 것든 만가리우. 이거 뭔 소리야? 시발 이러지 말고 반대로 읽어보세요.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우리가 만든 삼성 갤럭시, LG폰 이런 거 우리가 쓰지. 우리가 썩은 사과, 애플 쓸 필요 있겠느냐. 이런 운동이 물산장려운동이에요. 국산품 애용운동. 신토부리야 라고 할 수 있죠. 쪽팔린데? 자, 문맹퇴치운동. 무식한 사람들을 언론사들과 함께 없애려고 했었고, 밀립대학 살리운동 아까 얘기해줬죠? 그래서 여기 물산장려운동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약자들. 소년운동, 어린이날. 어린이날 여기서 만든 거예요. 방정환, 천도교 계열에서. 여성들을 위한 근우회, 학생들 운동, 이런 것들. 그리고 형평운동은 백정, 기억나요? 백정? 소담론 백정. 조선시대 천민 중에 최고 천민이 백정인데 걔네는 가부개혁 때 평등은 얻었으나 사람들 시각 속에서, 이 의식 속에서 아직 좀 찌질한 존재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없애달라는 운동을 형평운동이라고 해요. 노동자, 농민 같은 약자들을 대변하는 운동들을 했었던 것이 사회주의 계열이다. 다음 마지막 독립전쟁. 이쪽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독립전쟁. 4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10년대는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야. 야, 나라가 10년에 망했잖아. 근데 바로 전쟁할 수 있어요? 바로 전쟁할 정도였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10년 정도는 꾹 참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특히 요 위에다가 많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해요. 여기에 기했던 사람 대표적인 단체가 신민회. 기억나죠? 신민회 인사 중에서도 이회영 기억나나요? 이회영. 6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전 재산 다 풀어가지고 독립운동 기지 건설하잖아. 그리고 얘네가 만든 학교 중에서 신흥무관학교 이런 게 되게 유명하잖아.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A4 영상을 확인하세요. 어쨌든 요 만주 지역에 독립운동을 준비했었다. 독립전쟁을 준비했다. 그리고 1920년 딱 되자마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첫 전투가 봉오동 전투. 빵! 청산리 전투. 빵! 참고로 이거는 홍범도 장군이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이거는 김자진 장군. 선생님 A4 영상에도 썼지만 이 사람들은 대표의 이름일 뿐인 거지 연합부대예요. 이건 최근에 영화화돼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일본이 자존심 상하죠. 그 당시 일본의 육군은 세계 최강이라 불렸는데 깨졌단 말이야. 봉오동 깨져서 대규모 부대 이끌고 왔더니 청산리로 유인한 상태에서 맨날 며칠 싸워가지고 일본 완전 개척당해요. 그래서 일본이 보복을 합니다. 보복. 그래서 간도 참변. 그리고 자유시 참변. 간도에서 우리 주민들 학살하고 자유시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내전에 휘말리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A4 영상 확인하고. 이거 하니까 선생님 또 어렸을 때 유년기 때 또 생각나네요. 비비탄 알아요? 비비탄? 선생님 어렸을 때는 뭐 닌텐도나 뭐 PC방 이런 게 없어서 완전히 선생님 군대 놀이하고 살았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었거든. 해군이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또 선생님 아파트 단지에서 선생님 군단장 출신. 군단장이면 별 3개. 선생님 휘하에 수많은 애들 이끌고. 선생님 키가 초등학교 때 키가 전교에서 제일 컸잖아. 그러니까 총 여러 개 들고 다녔어요. M56, 레밍턴, 스미스 권총. 선생님 군단장급으로 비비탄 총 세팅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보면은 참 미친놈이었어. 난 철이 없었던 거지. 군단장이니까 뭐 포스가 있어야 되잖아. 총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안 보이잖아. 그 아파트 단지 차들 있잖아. 라이트 있잖아. 라이트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바닥 빵빵빵 쏘고 다니면서 아파트 일대의 자동차의 그 라이트는 선생님이 다 깨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범죄지, 범죄. 미친놈이지. 근데 그때는 철이 없었던 것 같아. 어우, 아찔해요. 지금 생각해도. 다 깨먹었어, 선생님이. 그리고 지금 더 아찔했던 게, 선생님이 7층 살았거든? 7층에 이렇게 있다가, 알아서 이렇게 내려봐. 근데 내가 군단장이잖아. 북한군이 지나가는 게 보여. 말이 북한군이지. 내 머릿속에 북한군이었는데 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깐난하게 유모차 타고 가고 있는데 나의 눈에는 장갑차로 보이는 거야. 탱크랑 장갑차가 지나가는군. 이렇게 있다가 장전을 해. 그래서 빵 땡겼거든. 오메 훅 내려가가지고 깐난아기 얼굴에 맞았나 봐. 애기가 이렇게 가다가 탁 맞고 으야 했을 거 아니야. 그 엄마가 막 물고 가다가 애기 울고 난리가 난 거야. 뭐 위에 보니까 난 당장 숨어야지. 저기 날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심 저게 앞잡이를 총으로 쏴서 맞췄다라고 막 되게 우쭐하고 있었는데 하필 또 애기가 맞아가지고 또 애기가 우는 거야.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어떻게 숨어야지. 그래서 집에 들어서 문 잠그고 있었지. 근데 몇 분 뒤에 집에 띵똥띵똥 하는 거야. 여기 봤지. 이게 구멍이잖아. 옛날에 구멍이잖아. 봤더니 저게
저게 장교라고 해야 되나? 저기 장교가 나를 찾으러 찾아온 거야. 아줌마지, 아줌마. 아줌마가 막 띵통띵통 난리가 났어.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지. 들어보니까 저 맞은편 동에서 나의 활약상을 보고서 아줌마한테 일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저 군단장이 싸서 장갑차 맞췄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아줌마 화가 나가지고 학생이 쌌냐고. 어떻게 거기서 쌌다 그러면 난 죽음인데 어떻게. 그래서 나를 포로신문을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막 알리바이 만들어가지고 아니라고 해가지고 무사히 좀 그렇지만 그때를 모면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주 철없던 행동이었고 아주 몹쓸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많이 혼내키고 장난친다고 뭐라 하는데 선생님도 뭐라 할 게 안 되는 게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많이 장난쳤던 것 같아. 오히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제 좀 합시다. 그때 그 애기 눈에 안 맞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집에 권총도 있는데 선생님이 사촌 여동생 왔는데 유치원생 때거든. 총이 있으니까 막 지가 만지다가 땡긴 거야. 하필이면 뒤집어 땡겨가지고 눈 바로 왼쪽에 이게 맞아가지고 이게 약간 1cm만 옆으로 갔어도 이게 실명이 될 수도 있었어. 나 그 순간 얼마나 아찔하던지 큰일 날 뻔했어요. 내 인생 완전히. 근데 또 맞으니까 이 사촌 여동생 울잖아. 이모가 와가지고 왜 위험한 걸 엿다 뒀냐고 막 졸라게 때렸는데 그때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갑자기 떠올랐어. 시간은 없지만 비비탄. 나 이 독립군의 후예인가 봐. 왜 그런 들이 하고 다녔지? 근데 요새는 별로 비비탄 안 쓰는 것 같아요. 또 인터넷으로 하는 것 같아. 자, 20년대까지 했어요. 30년대는 특징이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와요. 이것을 만주사변이라고 해요. 야, 근데 만주가 무슨 땅이야? 중국 땅이잖아. 그래서 중국이랑 한국이 입장이 같아져. 일본이라고 하는 공통의 적을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이라는 군대가 중국군과 함께 싸우고 조선혁명군이 중국과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쌍성보, 사도하자 이런 전투들, 여기 영릉가, 흥경성 이런 전투들. 선생님 헷갈렸나? 맞아요. 쌍성보, 사도하자, 영릉가, 흥경성. 이 위쪽 지역에서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군과 아래에서는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요거는 좀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근데 이때 활약했던 장군들이 되게 멋있어. 어떤 장군은 별명이 팬티 장군이야. 이 압록강 물을 건너가지고 총 물에 젖으면 안 되잖아. 총을 딱 들고 부하들 딱 이끌고 야 가자 해가지고 옷 젖으면 안 되니까 팬티만 딱 입고 총 들고 유유히 딱 건너가지고 일본 새끼들한테 드르륵 갈기고 다시 유유히. 그래서 별명이 팬티 장군. 그러니까 일본이 이 새끼 막 죽이고 싶은 거야, 이 장군을. 그래서 실제로 죽여요. 딸을 죽였다고 해요. 근데 딸을 무덤을 쓰는데 일본 애들이 딸이 죽었는데 무덤을 평장, 당사자적으로 죽었던가? 그래서 무덤을 평장으로 썼다. 봉분을 하면은 무덤인지 알고 파헤쳐가지고 보복할까봐 이 장군이었는지 이 장군의 딸이었는지 평장, 평평하게. 그럴 정도로 일본 애들이 집요하게 시신까지도 훼손했으니까. 우리 안중근이라든지 윤봉길 봐봐, 이 시신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 정규 수업 때 같이 하지 못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다 못해주는 게 좀 아쉬워요. 어떤 사람은 또 깡통장군이라고 불렀대. 왜냐면 죽이고 싶으니까 막 총을 난사했을 거 아니야. 근데 허벅지에 딱 맞은 거야. 그러니까 아프잖아. 나 같으면 졸라 아파 씨발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장군은 딱 주민을 본 거야. 봤더니 무슨 깡통이 있었나 봐. 딱 집어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뽑아가지고 하고 갔었다라는, 읽었나 들었나 저는 기억이 남아있네. 오랜만에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기억해주세요. 만주사변으로 같이 연합작전 펼쳤다. 중요한 건 이쪽 부분이에요. 여기가 시험에 잘 나와요. 어렵기도 하고. 이 조선 의용대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여기서 활약했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제 내려와요, 중국 본토로. 그래서 이런 부대로 개편이 되는데 이것은 김원봉이 만든 부대예요. 여기 의열단 만든 사람, 아예 군대를 조직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활약을 하다가 이동을 해. 이리 왔다가 일부는 일로 내려가요. 근데 여긴 누가 와 있냐면 한국광복군 기억나요? 아까 임시정부가 쫓겨서 충칭에서 만들어진 군대 한국광복군이 있었잖아. 얘는 파란색 부대야. 우익부대라는 거죠.
근데 김원봉은 일로 내려오는데 얘는 빨간 부대잖아. 그래서 충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슨 색과 무슨 색이 만나는 거야? 파란색 부대랑 빨간색 부대가 만나게 되죠. 이런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민족유일당 혹은 좌우합작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런 말 맞아요, 틀려요? 한국 광복군의 조선 의용대가 일부 합류했다. 맞습니다. 보라색. 근데 우리가 지금 빨간색을 약간 싫어하잖아. 북한이 빨간색 체제죠. 사회주의, 빨갱이. 우리 남쪽은 민족주의계 파랭이. 우리 은연중에 빨간색은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은연중에 파란색을 좋아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 지금 파란색 행주, 파란색 바구니, 파란색 바지. 여기 색깔이 있네요. 또 태극기 하필이면 북쪽은 빨간색이고 남쪽은 파란색이요. 우리 만화 영화 선생님 어렸을 때 만화 영화 중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스머프 파란색이잖아. 스머프 빨간색으로 상상해봐. 좀 이상하죠. 우리 노래 중에서도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이걸 빨간 나라를 보았니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은연중에 그냥 파란색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고 빨간색은 약간 터부시하는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빨간색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김원봉처럼 일제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이 많아요.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부분이지, 원래는 해방 전만 하더라도 빨간색 파란색이 어울려서 살았고 같이 일본에 맞서 싸웠어요. 선생님도 파란색 국가 살고 있고 민족주의계 사람이지만 선생님도 빨갱이하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딱 재봐 빨간색 피 나오잖아. 파란색 피 나오겠어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이 분단되고 북한이 빨간색 체제, 남쪽이 파란색 체제라서 이 분단이 고착화 된 게 6.25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같은 민족인데 어차피 그런 부분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자, 여기 다시 들어올게요. 조선 의용대가 이렇게 이동해서 한국 광복군과 합류한다라는 거. 그리고 일부는 또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뭘로 개편되냐면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이 됩니다. 근데 얘네는 누구랑 같이 다니면 중국의 모택동 부대 기억나요? 여기 공산당, 중국 공산당 모택동 애들이 여기 있었거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대잖아, 얘도. 얘네랑 같이 싸워. 그러니까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보라색, 초울트라 빨간색. 우리 조선 빨간색과 중국 빨간색이 같이 만난 거죠. 나중에 우리가 3.8선 기준으로 분단되잖아요. 나중에 6.25 직전에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하고 이 조선 의용군 5만 명을 북한군에 이렇게 넘겨줘. 이때 들어온 북한에 들어온 이 조선 의용군 5만 명이 6.25 전쟁 때 우리 남한을 쳐들어와요. 이 새끼들이. 얘네는 막강해.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현대사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파란색 국가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잘 나오겠어. 요게 잘 나오죠. 뭔가 헷갈려. 암기를 좀 덜 했어. 찍어볼까? 나는 무슨 색? 빨간색? 좀 이상해. 나는 파란색 국가지. 그러면 파란색 군대가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파란색 군대인 한국광복군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사령관 지청천이에요. 그리고 이때 2차 세계대전 중이야. 2차 대전 때 선전포고예요. 누구한테? 독일한테, 일본한테 선전포고합니다. 원래 전쟁 FM대로 하려면 선전포고하게 돼 있어요. 기습 공격 안 해, 야비하게. 일본은 맨날 기습 공격하죠. 진주만 기습, 청일전쟁 기습, 러일전쟁 기습. 야비한 새끼들. 물론 선량한 일본 사람도 많지만 우리는 선전포고했어요. 왜? 착한 나라니까. 자, 그리고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 등에서 같이 활약을 해요. 왜 같이 활약하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일본어, 우리말 역사는 안 가르쳤지만 일본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일본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민족들이. 그러니까 일본 하면은 일본 군 포로 잡아다가 막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포로 신문하는 거지. 야, 너 안 불어, 씨발. 드래곤볼 별 2개짜리 어딨어? 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일본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포로 신문이라든지 암호회독 이런 부분에 활약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미국 OSS와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합니다. 자,
미국의 OSS는 CIA 알아요? CIA 미국 첩보부대. 이 첩보부대가 옛날에는 OSS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미국 이 부대랑 우리 한국 광복군 일부가 같이 이 작전을 준비했어. 국내 진군작전. 비행기 타고 우리 한반도에 들어가서 일본 새끼들 몰아내고 광복을 차지하겠다는 거야. D-Day까지 정해졌어요.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은 이거 준비도 다 끝났고 실행하면은 우리 손으로 그냥 우리 광복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일본이 미국과 전쟁 중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탄 2방 맞고 그냥 항복해버린 거야. D-Day가 오기도 전에. 이 안타까운 장면이 김구의 일기장에 나와요. 김구가 일하고 있는데 부하가 헐레벌떡 찾아와. 김구 주선님, 일본이 패망했답니다. 일본이 망하면 우리 광복이잖아. 되게 좋아할 법한데 김구가 안타까워요. 뭐? 일본이 패망했다고? 이 소식은 나에게 기쁨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이 망했는데 왜 안 좋아했냐면 우리나라 손으로 얻은 광복이 아니잖아. 미국이 도와줬잖아. 연합국의 승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약에 이거 실행해가지고 우리 서로 뭔가 어떤 보여주는 게 있었다라면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할 말이 좀 많은데 못했단 말이야. 저절로 얻은 어부지를 얻은 그런 부분이 강하단 말이야.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김구는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됐던 부분이야. 그 예측이 실제로 실행이 되죠. 38선을 미국과 소련이 지들끼리 긋고 북쪽으로는 소련, 남쪽으로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지들이 우리나라 문제인데 지들이 알아서 다 해먹는단 말이야.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 아니야. 분단된 거지. 그래서 김구의 이 안타까운 예견은 왜 슬픈 예감은 비켜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김구의 이 안타까운 일기 내용이 수능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하죠. 국내 진공작전은 실행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자, 그래서 독립전쟁사 여기까지가 일제시대예요. 다음은 현대사인데 원래 오늘 현대사 찍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현대사는 선생님이 내일이나 모레쯤 컨디션 좋을 때 찍어서 올려줄게요. 자, 일제 강점기에서는 시대 구별하는 게 거의 100%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3.1운동 배경, 영향 시험에 잘 나오고 여력이 되면 전개까지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는 배경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한인애국단의 활약상 정도 많이 좀 알아둬야 되고, 민족유일단 운동이 뭔지 신간화가 대표적이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독립전쟁 이 흐름 알아둬야 되고, 특히 우리는 무슨 색 나라다?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자, 선생님, 목이 너무 아파요. 가야 될 것 같아. 해도 졌고, 이 운동장에 그래도 아직 축구하는 애들이 있네. 대단하네요. 자, 일제강점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마치고, 현대사 부분은 현대사가 더 재밌어. 현대사는 우리 바로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아직도 살아있잖아. 하고 싶은 얘기가 무지무지 많거든요. 근데 이게 1시간에 끊으려니까 너무 아쉽고,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